에휴, 엄마 집은 정말 천국이에요. 역시 내 고향 집, 내 고향의 포근함, 그리고 질서가 있어요. 아이오와 주 디모인의 한 조립공장 직원인 케빈이 엄마와 점심을 먹으러 와서 감탄하며 말했다. 당연히 좋지. 케빈의 어머니, 발레리 스미스 부인이 맞장구 쳤다. 그나저나 네가 서둘러 결혼했기 때문이야. 내가 늘 말했잖아. 그레이스, 걔는 처음부터 너랑 안 어울렸어. 나는 딱 보면 알아. 직감이란 게 있거든. 엄마, 또 그 소리예요. 그만 좀 하세요. 레퍼토리 좀 바꿔봐요. 그레이스는 괜찮은 여자예요. 다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집에 붙어 있질 않아요. 집에 있어도 맨날 일 생각뿐이에요. 나란 존재는 있으나 만화한 거죠. 그레이스 걔는 머리가 텅텅 비었어. 무슨 경력을 쌓는다고 저러는지. 경력? 웃기고 있네. 경력을 쌓으려면 밟고 올라서야 하는데 걔는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양이야. 능력도 없으면서. 야망만 크고 재능은 꽝이지. 엄마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엄마, 걔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무슨 세미나다, 연수다, 시험이다, 쉴 틈이 없어요. 머릿속이 온통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케빈은 식탁 위에 놓인 커다란 초콜릿 사탕을 집어들고 포장을 뜯기 시작했다. 오지랖은 넓어가지고. 발레리 부인이 권위적으로 말하며 자네 차를 따랐다. 엄마, 나 진짜 지쳤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코끼리처럼 피곤해 죽겠는데 그레이스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서 무슨 문제나 풀고 자빠졌어요. 학생 때나 그렇게 하지. 지금 무슨 소용이람. 남편은 뒷전이에요. 다 내 몫이지 뭐. 이런 생활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래도 엄마가 있잖아. 발레리 부인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항상 내 밥 든든히 챙겨주고 널 보살펴주잖아. 그레이스는 요리도 안 하지? 너 점점 말라가는 것 같다. 불쌍한 내 아들. 밥도 안 해주고 뭐 하는 건지? 에휴, 걔가 언제 요리할 시간이 있겠어요. 자기 일하느라 바빠 죽는데. 케빈은 어머니의 말에 동의하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그레이스는 항상 요리와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아내와 주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에휴, 아들아, 왜 엄마 말을 안 들었니? 내가 처음부터 경고했잖아. 그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발레리 부인은 며느리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렸다.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다 내 탓이야. 그 여자는 일에 미쳐서 너는 안중에도 없잖아. 애교도 없고 다정하지도 않고. 맞아요, 맞아. 케빈은 차를 홀짝이며 초콜릿 사탕을 하나 더 입에 넣었다. 아들아, 이게 사는 거냐? 그럼요, 엄마.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문제나 풀고 앉아서 꼼짝도 안 하면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맞아, 엄마 말이 맞아. 케빈이 맞장구 쳤다. 그냥 혼잣말이야. 차 마셔. 신경 쓰지 말고. 발레리 부인은 아들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그 여자는 일밖에 모르는 것 같아. 너희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애가 없잖아. 왜 그럴까? 경력 쌓는다고 저러는 거지. 뭐하러? 누굴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케빈은 어머니의 말에 동의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아이를 원했지만 그레이스는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었다. 케빈, 아이를 갖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많아.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도 준비가 필요해. 시간은 많으니까 서두를 필요 없어. 지금은 기반이 부족해. 하지만 기반이 마련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나는 앞으로 5년 정도는 일에 집중해서 경력을 쌓고 싶어. 그레이스의 확고한 인생관에 케빈은 반박할 수 없었고, 조용히 그녀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 후 그는 다시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한편 발레리 부인은 아들이 자신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다. 아들아, 엄마도 이제 늙었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다. 내 아이를 볼 수 있을 때 손주를 보고 싶구나. 얼마나 예쁠까. 정말 애지중지 키울 텐데. 엄마, 근데 걔가 애를 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걔가 애를 못 낳는 거라면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숨기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집안대가 끊기는 거예요. 걔 때문에 우리가 후손을 남기지 못한다니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발레리 부인의 연설이 끝나자 케빈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역시 어머니 못지않게 후손에 대한 걱정이 컸다. 케빈, 너는 왜 그렇게 걔한테 꼼짝 못하니? 강하게 밀어붙여봐.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가장이잖아. 집안의 중대사는 네가 결정해야지. 돈도 네가 벌어오고 너희가 사는 아파트도 내 돈으로 샀고 차도 마찬가지잖아. 왜 걔가 다 결정해?
네가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잔업에 특근까지 하면서 상사랑 동료들한테 인정받잖아. 그런데 왜 마누라한테는 가장 대접을 못 받냐고. 걔는 다 지 맘대로 하잖아. 네가 가장인데 왜 네 목소리를 못 내냐고. 어머니의 말에 케빈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업적과 가정 내 위상을 부풀려 말해왔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업무 태만에 대해서는 굳이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 잔업은 거의 하지 않았고 다른 근무조로 바꾼 것도 동료의 부탁 때문이었다. 발레리 부인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아들아, 엄마는 네가 걔한테 최후 통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이를 낳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해.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그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걔는 일밖에 모르는 애야. 너는 자상하고 상냥하고 고분고분하고 살림 잘하고 아이 잘 낳는 여자를 만나야 했어. 네, 뒷바라지 잘하고 집안일 잘하고 아이 낳아서 잘 키울 여자 말이야. 엄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혼하고 딴 여자를 어떻게 만나요? 머리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요즘 여자들은 다 돈만 밝혀요. 재벌이나 사업가처럼 돈 많은 남자만 찾아요. 나는 그냥 공장 노동자일 뿐인데요. 케빈은 자신이 사실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위험한 망상을 멈추기 위해 둘러댔다. 엄마, 재벌이나 사업가처럼 돈 많은 남자는 극소수예요. 다 임자가 있어요. 진짜 백이 남자, 손재주 좋고, 성실하고, 목표가 뚜렷한 남자. 그런 남자를 여자들이 찾는다고요? 엄마 말이 맞아요. 케빈, 너라면 어떤 여자든 다 넘어올 거야. 네가 손짓 한 번만 하면 여자들이 줄을 설걸. 그리고 그 멍청한 여자는 당장 내쫓아. 이혼해버려. 그게 답이야. 그레이스,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안색도 안 좋고. 무슨 일 있어? 그레이스의 직장 동료 이자벨. 아이지지. 이 그녀의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서류 뭉치를 가져가며 물었다. 이즈, 그거 어디 가져가는 거야? 나 아직 서명도 안 했고 데이터 입력도 해야 해. 너 자신을 좀 돌봐. 거울 본 지 얼마나 됐어? 너 지금 8인분은 하고 있잖아.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해내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서명도, 데이터 입력도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5분만이라도 멍 때리면서 쉬어. 그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이자벨은 미소 지으며 서류 뭉치를 자신의 책상에 내려놓았다. 나도 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그레이스가 망설였다. 하지만 이자벨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신의 풍만한 몸으로 책상 앞을 가로막았다. 자, 앉아서 푹 쉬어. 일이 어디 도망가? 쉬엄쉬엄 해야지. 그러다 골병 들면 누가 그 일 다 해. 너 병가라도 내면 사장님이 사람 5명은 뽑아야 할걸? 내 빈자리 메우려면 말이야. 그걸 알면서 왜 그래? 바보야. 자, 다리 쭉 뻗고 쉬어. 커피 타줄게. 어휴, 다리야. 그레이스는 그제야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구두를 벗고 퉁퉁 부은 다리를 쭉 뻗었다. 그러게 말이야. 이자벨이 전기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말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죽어라 일만 해? 돈을 다 벌 셈이야? 돈이야 많이 벌면 좋겠지만 그러다 건강 다 망가져. 너 아직 젊잖아. 애도 낳아야지. 이즈, 그만 좀 해. 그레이스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야, 너 남편 있잖아. 남편이 돈 벌어야지. 왜 네가 가장 노릇을 하냐고? 너 지금 경력 정점을 향해 가고 있잖아. 여기서 더 올라가기 힘들어. 나 봐. 나는 억지로 일 안 해. 왜 그런지 알아? 우리 남편 슬라빅한테 말했거든. 당신이 가장이니까 나보다 돈 많이 벌어야 한다고. 그래서 뭐래? 그레이스가 궁금해했다. 뭐, 아직은 내가 더 많이 벌긴 해. 이자벨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남편이 노력은 하고 있어. 지난달에 승급시험도 합격했고 요즘엔 교육도 받으러 다녀. 다른 분야 기술도 배우려고 하더라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내가 더 많이 번다는 게 자존심 상하나 봐. 너희 케빈은 어때? 휴, 결혼 전에는 온갖 가머니설로 날 꼬시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싹 바뀌더라고.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케빈은 야망도 목표도 꿈도 없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해. 잠깐. 그럼 집안일은? 뭐든 잘하는 거 없어? 이자벨이 커피를 잔에 따르며 놀라 물었다. 무슨... 그레이스가 헛웃음을 지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아버지가 안 계셨고 어머니 혼자 키우셨다는데 제대로 가르친 게 없나 봐. 못 박는 거? 그 정도는 하더라. 집안일은 전혀 안 해. 아니, 관심도 없어. 대부분 내가 사람 불러서 해결해.
그래도 취미는 있겠지. 이자벨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글쎄. 그레이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했다. 차 타고 싶다고 해서 사줬더니 잘 타고 다니더라. 발레리 아줌마 시골집 수리한다고 돈을 깼었는데 한 달 정도는 신나게 하더라. 벽이랑 천장에 나무 판자 붙이는 거였는데 그것도 다 안 끝내고 나중에 시간 나면 하겠다고 하더니 친구들이랑 훌쩍 휴양지로 놀러가 버렸어. 휴양지? 거기 갈 돈은 있고? 케빈은 항상 그런 거 할 때마다 돈이 조금 모자라더라고. 그레이스가 씁쓸하게 웃었다. 90% 정도? 그래서 내가 보태줬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야 하잖아. 헐, 이자벨이 혀를 내둘렀다. 나라면 케빈 같은 남자랑은 밥도 같이 안 먹어. 그런 남자가 왜 필요해? 그냥 장식품도 아니고 남자잖아. 너한테 기생해서 몇 년째 편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 앞으로는 어쩌려고 그래? 내가 보기엔 빨리 떼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슬라빅도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척척해.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한 번은 완전 혼쭐을 내줬어. 그랬더니 정신을 차리더라고. 남자들은 교육이 필요해. 그것도 아주 어릴 때부터. 이건 내가 장담해. 케빈이 최근에 무슨 짓 했는지 알아? 그레이스가 쓴웃음을 지으며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며칠 전에 공장 일이 너무 힘들고 미래도 안 보인다고 그냥 확 때려치우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 뭐 어쩌겠다고. 이자벨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사무라이? 그레이스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일단 무급휴직을 신청하겠대. 인생을 즐기면서 천천히 자기 길을 찾아보겠대. 세상에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돈 벌 차례라는 거야. 뭐? 자기 길을 찾아? 이자벨이 기가 막혀 했다. 그래서 언제부터 쉰대? 글쎄, 자기도 모를걸. 이자벨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길고 긴 욕설을 내뱉었다. 친구에게 욕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이자벨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레이스, 너 정말 안쓰럽다. 내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야겠지만 나라면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내 인생에서 지워버릴 거야. 그런 짐 덩어리가 왜 필요해? 이자벨의 말에 그레이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이자벨과는 조금 달랐다. 케빈을 버리는 건 너무 쉽지만 동시에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자벨은 슬라빅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에게 가장의 역할과 책임을 심어주었다. 그런데 왜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너무 많이 양보하고 맞춰줘서 그런 걸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에게 엄격하게 단호하게 말해야 했을까? 어쩌면 자신이 잘못된 단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었다. 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를 비난할 수 있을까? 케빈에게 가족은 단순한 지위가 아니라 부부 공동의 노력이라는 것을 제대로 확실하게 설명한다면 그는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레이스는 퇴근길 내내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물론 그녀의 생각은 지나치게 순진했지만 집에 도착할 때쯤에는 오늘 케빈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불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다.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들어서는데 침실에서 격렬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케빈의 목소리와 함께 낯선 여자의 교성이 뒤섞여 있었다. 충격에 휩싸인 그레이스는 이 끔찍한 범죄 현장을 덮치려고 했지만 그 순간 그녀 앞에 누군가가 툭 튀어나왔다. 다름 아닌 시어머니 발레리였다. 드디어 오셨군. 일중독자 양반. 시어머니는 비꼬는 말투였고 표정은 매우 공격적이었다. 어머니, 여긴 웬일이세요? 그레이스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등장에 놀라 물었다. 발레리 부인은 능청스럽게 팔짱을 끼고 천사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아들, 내 소중한 외아들이 사는 집인데 내가 오면 안 되나? 케빈이 자기 아파트 열쇠 복사해줬거든. 그래서 밥 차려주러 왔다. 며느리는 일한다고 싸돌아다니면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실에서 나는 소리에 놀란 케빈은 속옷 차림으로 침실에서 나와 어머니와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다. 두 분 다 여기 웬일이에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나는 내 집에 온 건데 무슨 문제라도? 그레이스가 쏘아붙였다. 오늘 야근 안 하고 일찍 왔어. 설마 나를 기다린 건 아니겠지? 아들아, 엄마는 네가 걱정돼서 온 거야. 네가 열쇠 줬잖아. 언제든 오라고. 그래서 밥 차려주려고 왔는데 네가 바쁜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데 이게
발레리 부인의 얼굴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케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한테 말도 없이 어머니한테 우리 집 열쇠를 복사해줬어요?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요? 그레이스는 차근차근 따져 묻기로 했다. 케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순간 침실에서 글래머러스한 여자가 그레이스의 목욕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왔다. 어머, 안녕하세요. 그녀는 케빈의 어머니에게 어색하게 인사했다. 발레리 여사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티파니, 안녕. 발레리 부인은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고는 갑자기 그레이스에게 날카롭게 말했다. 꼴 좋다. 남편 단속도 못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일만 한다고 밖으로 도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 아들은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티파니는 착하고 상냥하고 우리 케빈한테 딱 맞는 여자야. 너랑은 다르게 애도 낳고 싶어하고 낳을 수도 있고 너는 이제 여기서 나가. 당장 발레리 부인은 그레이스에게 문을 가리켰다. 짐 싸서 당장 나가. 이 아파트는 케빈 거야. 케빈은 너랑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대.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에 그레이스는 오히려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너무나 통쾌하고 시원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에 케빈, 티파니, 그리고 발레리 부인까지 모두 얼어붙었다. 그녀의 행동은 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그레이스는 남편에 대한 모든 의심과 갈등이 한순간에 해결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생각에 너무나 후련하고 자유로운 기분이 들어 걷잡을 수 없이 웃음이 터져나왔다. 잘 들어요, 시어머니. 그레이스는 한참을 웃다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케빈은 당신 말대로 한량이에요. 게으르고 무능력하고 거짓말쟁이에요.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는 자기 밥값도 못 벌어요. 그동안 나한테 빌붙어서 살아온 거라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케빈 거 아니에요. 내가 결혼 전에 내 돈으로 산 거예요. 서류상으로도 내 명의로 되어 있어요. 당신 아들은 이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털끝만큼도 없어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출받아서 산 거고 내가 다 갚았어요. 영수증 다 가지고 있으니까 확인하고 싶으면 해보시든가. 그러니까 꿈 깨시라고요. 내 돈으로 호의호식할 생각도 나를 내 집에서 쫓아낼 생각도 꿈도 꾸지 말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들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을 거려. 뭐 이런 여우 같은 게 다 있어. 발레리 부인이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우리 케빈은 그런 애가 아니야. 자기 힘으로 다 이룬 거라고. 공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너야말로 케빈 등골 빼먹으면서 밖으로만 나돌았잖아. 네가 진짜 일은 하는지 아니면 다른 남자랑 놀아나는 건지 누가 알아? 그래요?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든지. 경찰 불러서 누가 집주인이고 누가 돈을 댔는지 한번 밝혀보자고요. 케빈은 여기 전입신고도 안 했어요. 그레이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케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발레리 부인이 아들에게 물었다. 저 여자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지. 궁지에 몰리니까 막 나가는 거잖아. 안 그래, 아들아? 하지만 케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상황을 파악한 발레리 부인은 아들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이 멍청아, 내가 너를 믿었어. 이 바보 같은 늙은이가. 아파트도 네 돈으로 산 거고 차도 그렇고 다 내 힘으로 산 거라고 했잖아. 어떻게 나한테, 네 엄마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티파니가 어떤 앤 줄 알고 너랑 잘 되라고 소개시켜줬는데 네가 이런 놈인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레이스랑 평생 살라고 했을 거다. 이등신아. 엄마, 미안해요. 케빈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치마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쏟았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그레이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열쇠는 놓고 가시고요. 다시는 여기 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케빈 짐은 내가 다 싸서 택배로 보낼 테니까. 그리고 오늘 당장 열쇠 수리공 불러서 자물쇠 바꿀 거예요. 차 키도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도난 신고할 거예요. 그럼 당신 감옥 가는 거예요. 그레이스의 말에 모두 얼어붙었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치마 속에서 케빈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다. 그리고 티파니, 내 가온은 당신 가져요. 선물이에요. 그거 입고 당장 꺼져요. 넋이 나간 시어머니와 파렴치한 아들, 그리고 그의 불륜녀가 쫓겨나자 그레이스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온몸에 힘을 풀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발레리 여사님이 이런 일을 벌여주셔서. 그녀는 생각했다. 덕분에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됐어요. 나중에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해야겠어요. 그분 덕분에 이런 한심한 남자랑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케빈과 티파니가 떠난 후 그레이스는 이 허무하고도 후련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길었던 하루, 아니 길었던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처음 케빈을 만났을 때 그의 유머러스함과 쾌활함에 반했던 기억, 함께 미래를 그리며 행복해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 행복은 신기루였을까? 아니면 그 신기루를 진짜라고 믿고 싶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었을까?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욕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쏟아지는 샤워부스 안에서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온몸을 감싸는 뜨거운 물줄기처럼 슬픔과 분노, 후회와 허탈함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했다. 케빈의 뻔뻔함, 시어머니의 가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 이 모든 것이 뒤엉켜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한참을 울었을까? 텅 빈 욕실 안에는 그녀의 흐느낌만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기운도 없었다. 그녀는 샤워기를 잠그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냈다. 거울 속에는 초췌하고 낯선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퀭한 눈, 창백한 입술,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내가 알던 그레이스 밀러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자벨이었다. 그레이스, 괜찮아? 아까부터 계속 전화했는데 왜 이렇게 안 받아? 걱정스러운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레이스는 애써 담담한 척, 별이라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라고 대답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는 없었다. 이자벨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무슨 일이지 말해봐. 너답지 않게 왜 그래? 그녀는 끈질기게 물었다. 결국 그레이스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케빈의 외도, 시어머니의 횡포, 그리고 자신의 무너져버린 결혼 생활까지. 이자벨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잠시 후 이자벨이 입을 열었다. 그레이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자식들이 뼛속까지 썩어 빠진 거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그 짐 덩어리들 내 인생에서 치워버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너는 강하고 능력 있는 여자잖아. 잊지 마. 이자벨의 따뜻한 말에 그레이스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움과 위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그레이스는 회사에 출근했다. 밤새 뒤척인 탓에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그녀는 프랭크와 마주쳤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레이스. 프랭크가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프랭크. 그레이스도 미소로 답했다. 어젯밤 케빈과 시어머니를 쫓아낸 후 그녀는 프랭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프랭크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진심 어린 조언과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레이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는 법이죠. 그레이스,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프랭크의 따뜻한 말에 그레이스는 울컥하는 기분을 느꼈다. 고마워요, 프랭크.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레이스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별 말씀을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프랭크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다. 그날 오후, 그레이스는 인사부에서 케빈의 퇴사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케빈의 짐을 정리해서 그의 어머니 집으로 보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해 아파트를 팔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준비를 시작했다. 케빈과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몇 주 후 그레이스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아담하고 세련된 아파트로 이사했다. 새 아파트는 그녀의 취향에 맞게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꾸며졌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활기찬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이사 후 그레이스는 일에 더욱 몰두했다. 그녀의 능력과 열정을 인정한 회사는 그녀를 팀장으로 승진시켰다. 그녀는 팀원들을 이끌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회사 내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자리매김했다. 이자벨은 물론 프랭크도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레이스는 더 이상 케빈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와의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상처와 고통을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적인 여성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레이스는 이자벨과 함께 새로 오픈한 와인바에 갔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레이스, 너 정말 대단해.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멋지게 일어섰잖아. 이자벨이 감탄하며 말했다. 다 내 덕분이야. 네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거야. 그레이스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무슨 소리야. 네가 강한 사람이니까 이겨낸 거지. 이자벨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때 그레이스의 시선이 반쪽에 멈췄다. 그곳에는 프랭크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프랭크도 그녀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레이스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그와 눈인사를 나누었다. 이자벨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뭐야, 뭐야. 프랭크랑 무슨 사이야? 아, 아니야. 그냥 직장 상사일 뿐이야. 그레이스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 눈빛이 심상치 않은데? 이자벨은 짓궂게 놀렸다. 정말 아니라니까. 프랭크는 좋은 사람이고 나를 많이 도와줬지만 그 이상은 아니야. 그레이스는 애써 변명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찌릿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레이스는 프랭크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항상 그녀를 존중해 주었고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다. 케빈과는 달리 그는 그녀에게 의지하거나 그녀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레이스에게 있어서 진정한 어른 남자의 표본이었다. 프랭크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는 이미 결혼했잖아. 그리고 나는 이제 막 이혼의 상처에서 벗어났어. 지금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가 아니야. 그레이스는 마음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하지만 프랭크의 따뜻한 미소, 자상한 배려, 그리고 든든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레이스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어젯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피곤했지만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프랭크가 이미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프랭크. 그레이스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아, 그레이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프랭크는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네.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요. 그레이스는 자신의 책상에 앉으며 대답했다.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역시 그레이스답습니다. 프랭크의 칭찬에 그레이스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프랭크는 그레이스의 아이디어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레이스는 프랭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다. 그는 항상 그녀를 존중해 주었고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다. 케빈과는 달리 그는 그녀에게 의지하거나 그녀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레이스에게 있어서 진정한 어른 남자의 표본이었다. 업무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다. 그레이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와 점심 식사 같이 하시겠어요? 프랭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좋아요. 그레이스는 흔쾌히 대답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점심을 먹으며 두 사람은 업무 외적인 이야기도 나누었다. 프랭크는 자신의 가족, 취미, 그리고 인생관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레이스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고 대화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그레이스, 당신은 정말 멋진 여성이에요. 강하고 독립적이고 열정적이고 게다가 아름답기까지 하죠. 프랭크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요, 프랭크.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레이스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진심입니다.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프랭크의 말에 그레이스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회사로 돌아왔다. 오후에도 두 사람은 함께 열심히 일했다. 그레이스는 프랭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고 그에게 점점 더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프랭크는 유부남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 막 이혼의 상처에서 벗어났어. 지금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가 아니야. 그레이스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어느 날 저녁, 그레이스는 이자벨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그레이스, 너 프랭크랑 무슨 일 있는 거지? 요즘 부쩍 얼굴이 밝아졌어.
이자벨이 예리하게 물었다. 아, 아니야. 그냥 일이 잘 풀려서 그런 거야. 그레이스는 당황하며 둘러댔다. 거짓말하지 마. 딱 보면 알아. 프랭크 좋아하는 거 맞지? 이자벨은 끈질기게 추궁했다. 결국 그레이스는 이자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프랭크에 대한 자신의 감정, 그리고 유부남이라는 사실 때문에 겪는 갈등까지. 이즈, 나 어떡하면 좋아? 프랭크를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마음이 가는 걸 어떡해? 그레이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레이스, 내 마음 이해해. 프랭크는 정말 괜찮은 남자니까.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해. 그는 이미 결혼했고 아이도 있잖아. 네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 이자벨은 친구를 진심으로 걱정했다. 알아. 그래서 더 괴로워. 프랭크를 좋아할수록 그를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 뼈아프게 느껴져. 그레이스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시간이 약이야, 그레이스.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야. 언젠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자벨은 그레이스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고마워. 이즈, 내 말이 맞아. 지금은 내 자신에게 집중해야 할 때인 것 같아. 그레이스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후로도 그레이스는 프랭크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그와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프랭크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챈 듯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그들은 서로의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썼다. 시간이 흘러 그레이스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녀의 능력과 리더십은 회사 내에서 더욱 인정받았고 그녀는 부사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승진 축하 파티가 열린 날, 그레이스는 이자벨과 함께 샴페인을 마시며 기쁨을 나누었다. 그레이스, 정말 축하해. 네가 자랑스러워. 이자벨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 이즈. 다 내 덕분이야. 그레이스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때 프랭크가 그레이스에게 다가왔다. 그레이스, 승진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프랭크는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다. 고마워요, 프랭크. 모두 프랭크 덕분이에요. 그레이스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눈을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레이스, 앞으로도 당신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프랭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프랭크도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레이스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레이스는 생각에 잠겼다. 프랭크를 향한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하지만 그와 나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아. 이제는 그를 놓아주어야 할 때야. 그레이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프랭크와의 추억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그레이스는 프랭크에게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프랭크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고 그녀의 앞날을 응원해 주었다. 그레이스는 새로운 부서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그곳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승승장구했다. 시간이 흘러 그레이스는 우연히 케빈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케빈은 티파니와 헤어졌고 여전히 변변한 직업도 없이 어머니에게 얹혀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레이스는 케빈의 소식을 듣고 씁쓸한 기분을 느꼈지만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그레이스는 서점에서 우연히 프랭크와 마주쳤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프랭크는 여전히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더 이상 그에게 예전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와의 추억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레이스, 당신은 정말 멋진 여성이에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의 큰 행운이었어요. 프랭크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프랭크도요.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어른 남자의 표본이었어요. 고마워요, 프랭크. 그레이스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행복을 빌며 헤어졌다. 그레이스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자신의 미래를 기대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년 후, 그레이스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여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그녀는 성공가도를 달리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특히 이자벨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조력자로 항상 곁을 지켜주었다. 어느 날 그레이스는 국제 IT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컨퍼런스에서 그녀는 뛰어난 발표 실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인 마이클이라는 남자가 그녀에게 큰 관심을 보였다. 마이클은 40대 초반에 성공한 사업가로 훤칠한 키와 훈훈한 외모, 그리고 뛰어난 유머 감각까지 갖춘 매력적인 남자였다. 그는 그레이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에도 마이클은 그레이스에게 꾸준히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갔다. 그는 그레이스에게 진심으로 호감을 표현했고 그녀 역시 그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며 여느 연인들과 다름없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레이스, 당신은 내가 만나본 여자 중에 가장 멋진 여자예요. 당신의 열정과 능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흠뻑 빠졌어요. 마이클은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마이클, 당신도 제가 만나본 남자 중에 가장 멋진 남자예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항상 행복하고 든든해요. 그레이스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레이스는 마이클과 함께 있으면 케빈과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은 까맣게 잊을 정도로 행복했다. 마이클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의 꿈과 열정을 응원해 주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레이스와 마이클은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했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레이스, 우리 결혼해요. 마이클은 로맨틱한 프로포즈와 함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었다. 네, 마이클. 당신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레이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업계에 큰 화제가 되었다. 성공한 두 사업가의 만남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고 그들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자벨은 물론 프랭크도 하객으로 참석하여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결혼 후 그레이스와 마이클은 더욱 승승장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고 함께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들은 또한 두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레이스는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열정적이었다.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사랑받는 아내, 그리고 존경받는 어머니로서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레이스는 남편,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그레이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그레이스, 나야, 케빈.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지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케빈, 그레이스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케빈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응, 잘 지냈어. 너는? 그레이스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냥 그래. 케빈은 씁쓸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다. 무슨 일이야? 그레이스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케빈은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래, 나도 네 소식 궁금했어. 그레이스는 솔직하게 말했다. 케빈은 그동안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레이스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털어놓았다. 그는 이혼 후 여러 사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발레리와도 사이가 틀어져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다고 했다. 그레이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케빈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내가 어리석었어. 너같이 좋은 여자를 몰라보고. 정말 미안해. 괜찮아, 케빈. 이미 다 지난 일이야. 그레이스는 담담하게 말했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우리 예전처럼. 케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케빈, 그건 불가능해.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그레이스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케빈은 애원했다. 케빈, 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아이들도 있어. 그리고 너를 사랑했던 그 여자는 이제 없어. 그레이스는 차분하게 말했다. 케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 진심이야. 그레이스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 그레이스, 너도 행복하길 바라.
케빈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 그레이스는 케빈과의 통화를 끝내고 깊은 생각에 잠겼. 케빈과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그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고 지금의 삶에 만족했다. 엄마, 무슨 생각해? 딸아이가 그녀의 품에 안기며 물었다. 그냥 옛날 생각. 그레이스는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무슨 생각인데? 아들이 궁금한 듯 물었다. 엄마가 어떻게 아빠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런 생각. 그레이스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케빈과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마이클과의 만남과 결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을 믿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엄마, 아빠랑 결혼하길 잘한 것 같아?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당연하지. 엄마는 아빠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너희들도 만날 수 있었고. 그레이스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멋진 여자가 되고 싶어. 딸아이가 말했. 그래, 우리 딸은 엄마보다 훨씬 더 멋진 여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레이스는 딸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엄마, 나도 아빠처럼 멋진 남자가 되고 싶어. 아들이 말했다. 그래, 우리 아들도 아빠처럼 멋진 남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레이스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레이스는 아이들을 재우고 침대에 누워 남편의 품에 안겼다. 무슨 생각해, 여보? 마이클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생각? 그레이스는 남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여보. 당신과 아이들이 있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야. 마이클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사랑해, 여보. 그레이스가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그레이스. 마이클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레이스는 남편의 품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하고 불행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하고 독립적이고 행복한 여성이었다. 그레이스는 케빈과의 통화 이후 며칠 동안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케빈의 후회 섞인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고 그와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케빈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다. 그녀에게는 이제 사랑하는 남편 마이클과 두 아이가 있었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의 삶이 있었다. 어느 날 그레이스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오랜만에 일은 퇴근을 하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들렀다. 장난감 코너에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고르던 중 그녀는 우연히 누군가와 부딪히게 되었다. 어머, 죄송합니다. 그레이스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런데 그녀와 부딪힌 사람은 다름 아닌 발레리였다. 발레리 여사님? 그레이스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레이스? 발레리도 그레이스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두 사람은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다. 발레리는 예전과 달리 많이 늙고 초췌해 보였다. 잘 지내셨어요? 그레이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그래. 발레리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케빈은 잘 지내나요? 그레이스는 조심스럽게 케빈의 안부를 물었다. 케빈이라면 걔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살아. 쯧쯧. 발레리는 혀를 차며 말했다. 그래도 아드님이잖아요. 그레이스는 씁쓸하게 말했다. 아들이면 다야? 걔는 내 인생의 짐덩어리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발레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 그레이스는 발레리의 모습에서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발레리가 케빈을 탓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녀 자신도 케빈을 그렇게 만든 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사님, 그래도 케빈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여사님께는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그레이스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나뿐인 아들이면 뭐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발레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여사님, 제가 너무 주제넘은 참견인 줄 알지만 케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세요. 어쩌면 케빈도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레이스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기회는 무슨? 걔는 이미 글렀어.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발레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여사님,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케빈도 여사님을 사랑할 거예요. 그 마음을 믿어보세요. 그레이스는 발레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발레리는 그레이스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움직이는 듯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레이스의 손을 잡고 있었다. 고맙다, 그레이스. 내 말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발레리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다. 그레이스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냈.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발레리와 케빈에 대한 걱정이 남아있었다. 다음 날, 그레이스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마이클에게 발레리를 만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여보, 어제 백화점에서 우연히 케빈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레이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그분은 잘 지내신데? 마이클은 덤덤하게 물었다.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케빈 때문에 마음고생도 심하신 것 같고. 그레이스는 씁쓸하게 말했다. 당신, 그 사람들 아직도 신경 쓰이는 거야? 마이클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안쓰러워서. 그레이스는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은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 사람들은 당신에게 상처만 줬는데 왜 아직도 그 사람들을 걱정하는 거야? 마이클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래도 케빈은 한때 내 남편이었고 그분은 내 시어머니였잖아요. 어떻게 완전히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레이스는 씁쓸하게 말했다. 당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하는 건 싫어. 이제 그 사람들은 있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자. 마이클은 그레이스를 꼭 안아주었다. 알았어요, 여보. 당신 말대로 할게요. 그레이스는 마이클의 품에 안겨 그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다. 그 후로 그레이스는 발레리와 케빈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일에 집중했고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 어느 날, 그레이스는 이자벨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다. 그레이스, 너 케빈 어머니 만났다는 얘기 들었어. 괜찮아. 이자벨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괜찮아. 그냥 우연히 만난 것뿐이야. 그레이스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케빈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대. 이자벨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 것 같아. 어머니 말씀으로는 여전히 힘들게 사는 것 같더라고. 그레이스는 씁쓸하게 말했다. 참, 안 됐네. 그래도 네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너는 네 삶을 살면 돼. 이자벨은 그레이스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알아, 이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제는 정말 그들을 잊고 내 삶에 집중하려고. 그레이스는 결심한 듯 말했다. 그래, 그게 맞아. 너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자벨은 그레이스를 격려해 주었다. 두 사람은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행복한 점심시간을 보냈다. 그레이스는 이자벨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회사로 돌아가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그때 그레이스는 우연히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케빈이었다. 그는 예전과 달리 초췌하고 늙어 보였다. 그는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레이스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섰다. 이자벨도 케빈을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 사람 케빈 아니야? 이자벨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맞는 것 같아. 그레이스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케빈은 그레이스를 보지 못한 듯 고개를 숙인 채 구걸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레이스는 케빈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몹시 아팠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연민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레이스, 어떡할 거야? 이자벨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글쎄, 잘 모르겠어. 그레이스는 망설였다. 그냥 가자. 저 사람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이자벨은 그레이스의 팔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케빈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섰다. 케빈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레이스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그레이스? 케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케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레이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이렇게 됐어. 케빈은 고개를 숙인 채 웅얼거렸다.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너 일은 안 해? 그레이스는 안타까운 마음에 물었.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아. 케빈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발레리 여사님은 어디 계셔? 그레이스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랑 싸우고 집 나가셨어. 이제 어디 계신지도 몰라. 케빈은 흐느끼며 말했다. 그레이스는 케빈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케빈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 지폐 몇 장을 쥐어주었다. 케빈, 이거라도 받아. 이걸로 밥이라도 사 먹어. 그레이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레이스,
고마워. 케빈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정말 미안해. 케빈은 흐느끼며 용서를 구했다. 괜찮아, 케빈.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 그레이스는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케빈은 희망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당연하지. 너는 아직 젊고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포기하지 마. 케빈. 그레이스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 그레이스. 네, 말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 케빈은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레이스는 케빈과 헤어져 회사로 돌아왔다. 그녀는 케빈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케빈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레이스는 케빈을 만난 이후 며칠 동안 그를 돕고 싶은 마음과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다. 케빈은 분명 그녀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 케빈은 나쁜 짓을 했어. 하지만 지금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 내가 모른 척할 수는 없어. 적어도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레이스는 결국 케빈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케빈을 다시 찾아갔다. 케빈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케빈, 나야, 그레이스. 그레이스가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그레이스? 케빈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케빈, 너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했지? 내가 도와줄게. 그레이스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정말, 네가, 왜? 케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냥, 네가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어. 너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그레이스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 그레이스. 정말 고마워. 케빈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레이스는 케빈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물론 케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힘든 일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그레이스의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다. 케빈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레이스는 그런 케빈의 모습을 보며 그를 돕기로 한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케빈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는 성실함과 끈기를 바탕으로 승진했고 몇 년 후에는 팀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 케빈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나약하고 무능력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한 사람의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케빈은 그레이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단둘이 만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레이스,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거야. 케빈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니야, 케빈. 네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네가 있는 거야. 그레이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네가 나에게 기회를 줬잖아. 그 기회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케빈은 겸손하게 말했다. 케빈, 너는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네가 자랑스러워. 그레이스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 그레이스. 너는 내 인생의 은인이야. 케빈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기도 하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케빈은 그레이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레이스는 그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두 사람은 이제 친구로서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식사를 마친 후 케빈은 그레이스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레이스, 오늘 정말 즐거웠어.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자. 케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케빈. 나도 그러고 싶어. 그레이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헤어지기 전 가볍게 포옹을 했다. 케빈은 그레이스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레이스, 항상 행복하길 바라. 케빈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너도 케빈, 항상 행복하길 바라. 그레이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다. 그레이스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 마이클과 아이들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케빈과의 만남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케빈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몇 년 후, 그레이스는 자신의 회사를 더욱 성장시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 그녀는 또한 자선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앞장섰. 어느 날 그레이스는 우연히 TV에서 케빈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케빈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은 그레이스 덕분이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그레이스는 케빈의 성공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녀는 케빈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그 후로도 그레이스와 케빈은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두 사람은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났지만 친구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그레이스는 은퇴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즐기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다. 어느 날 그레이스는 손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케빈과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마이클과의 만남과 결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또한 케빈을 도왔던 일, 그리고 그가 성공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얘들아, 인생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을 찾을 수 있단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잊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정말 값진 일이란다. 그레이스는 손주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레이스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성공과 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남은 인생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